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안 하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일본 여행 중 심장 발작을 일으킨 남편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은퇴한 심장내과 의사였기에 증상을 너무 잘 알아 더욱 괴로웠던 부인. 헬렌은 일본 병원의 무성의한 대응을 뒤로 한 채 급히 한국행을 결정하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마크의 병세는 더욱 심해져 가고 결국 15시간의 극한 수술 상황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두 군데가 90% 이상 막힌 위급한 상황에서 호주 보험 승인마저 늦어지게 된 의사 부인. 헬렌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부인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또 남편 마크는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0년 의사 경력의 호주 의사가 한국 의료진에게서 받은 충격적인 감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긴급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헬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면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헬렌 로버츠입니다. 호주에서 30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60세 여성이죠. 남편 마크와 함께 오사카로 여행을 떠났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행 셋째 날 새벽 3시경이었어요. 마크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습니다. 헬렌, 가슴이 너무 아파.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구나. 30년간 수많은 심근경색 환자를 봐온 제가 보기에도 이건 심상치 않았어요. 마크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택시를 불렀죠. 오사카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하지만 영어로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제 남편이 심근경색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심전도와 혈액 검사가 필요해요. 하지만 당직 의사의 반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간단한 문진만 하더니 아마 여행 피로나 스트레스일 것이라며 진통제와 안정제만 처방했어요. 제가 심전도 검사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새벽이니 내일 오세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의사로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마크의 상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통증의 양상, 호흡 곤란의 정도, 창백한 안색까지 모든 것이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언어의 벽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의료진의 형식적이고 차가운 태도가 충격적이었어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이런 대응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호텔방에 도착한 후에도 마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통증은 더 심해졌고 호흡 곤란도 지속됐죠. 저는 밤새 마크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하며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새벽 6시가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겠구나.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30년 의료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마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마크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호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일까 고민했지만 15시간 장거리 비행은 너무 위험했어요. 심장수술 아시아 최고 병원이라고 검색했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뜨더군요. 특히 심장수술 성공률과 의료진의 실력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서울 메디컬센터라는 병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영어로 된 상세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24시간 응급수술 시스템, 외국인 환자 전담팀,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 전문의 이준호 교수의 경력이 인상적이었죠.
이준호 교수는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를 받았고 관상동맥 우회술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권위자라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500건 이상의 심장 수술을 집도하며 98%가 넘는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환자 후기 게시판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미국에서 온 60대 남성이 응급 심장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됐다는 이야기, 싱가포르에서 온 여성이 복잡한 판막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는 사례들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비용이었습니다. 같은 수술을 호주에서 받으면 20만 달러가 넘는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된다는 정보를 찾았어요.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용은 훨씬 합리적이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 7시 떨리는 손으로 병원 국제진료센터에 긴급 이메일을 보냈어요. 응급심장 환자입니다. 즉시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적었죠. 놀랍게도 2시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국제진료센터 김소영 팀장이라는 분이 완벽한 영어로 회신을 보냈어요. 즉시 진료 가능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병원까지 전용 구급차 서비스도 제공하니 안심하고 오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크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 의료진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주자 마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의사니까 당신 판단을 믿겠어. 오전 10시 저희는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포 공항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비행기 안에서 마크는 계속 가슴을 부여잡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를 가져다 줬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마크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곧 한국에 도착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2시간 30분의 비행이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 마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 시설의 깨끗함과 효율성에 먼저 놀랐어요. 안내 표지판들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게 도움을 주었죠. 휠체어 서비스를 요청했더니 5분도 안 되어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유창한 영어로 물어보며 마크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어요. 출입국 수속도 의료 응급 상황이라고 하니 별도 창구로 안내해 우선 처리해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김소영 팀장님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느낌의 여성이었죠. 로버츠 선생님이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병원까지는 약 1시간 거리인데 마크님 상태를 보니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가 예약한 호텔 체크인도 대신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 도착해서 간단히 짐을 풀고 있는데 마크가 갑자기 헬렌, 또 시작됐어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는 즉시 호텔 프런트에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구급차 한 대 부르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이죠. 구급대원 2명이 올라왔는데 1명은 영어가 가능했습니다. 환자분 증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더니 즉시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꺼냈어요. 마크의 가슴에 전극을 붙이고 심전도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혈압과 산소 포화도까지 체크했죠. 이 모든 과정이 5분도 안 걸렸어요.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라고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산소 공급과 정맥 주사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구급대원들의 전문성도 뛰어났거든요. 특히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메디컬 센터는 한국 최고의 심장 전문 병원입니다라고 계속 안심시켜줬죠. 병원까지 가는 길에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병원의 상황을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세 남성 환자, 급성 심근경색 의심, 10분 후 도착 예정이라고 말하더군요. 벌써부터 병원에서는 응급처치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과 레지던트 1명이 스트레처를 끌고 나와서 마크를 신속하게 옮겼어요. 가족분은 접수 창구로 가셔서 등록 절차 밟아주세요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접수 창구에서도 영어가 가능한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서류 작성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응급 상황이니 일단 치료부터 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해주더군요. 한국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런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구급차, 그리고 병원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마크를 침대로 옮기면서 동시에 여러 검사를 진행했어요. 심전도, 혈액 채취, 흉부 엑스레이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죠. 응급의학과 박현우 선생님이 먼저 마크를 진찰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언제부터 가슴 통증이 시작됐나요? 어떤 양상인가요? 라고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제가 일본에서의 상황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30분 후 이준호 교수님이 응급실로 내려오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로버츠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라며 정중하게 인사하셨죠. 교수님은 마크의 심전도 결과를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관상동맥 2군데에 심각한 협착이 보이고 좌심실 기능도 많이 저하된 상태예요. 승모 판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솔직한 설명에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조영술과 심장 초음파를 해야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즉시 검사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조영술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주요 혈관 2곳이 90% 이상 막혀 있었거든요. 검사를 마치고 교수님과 상담실에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관상동맥 우회술과 판막 수술을 동시에 해야 해요. 하지만 저희 팀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호주 보험회사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국제의료비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시차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았어요.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 승인은 나중에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에요. 일단 수술부터 하고 비용 문제는 차차 해결하죠. 30년 의사 생활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라고 다시 물어보니 교수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의사의 첫 번째 임무는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죠. 이것이 우리 병원의 철학이에요. 김소영 팀장님도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의료비는 호주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술이면 약 8만 달러 정도 될 거예요. 호주에서 같은 수술 받으면 20만 달러는 좋게 나올 텐데 말이죠.
저는 감격했습니다.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용은 훨씬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의사 정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 수술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수님은 마크의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8시에 수술 시작해서 오후에는 깨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성공시켜드릴게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따뜻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희 부부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7시 수술실 앞에서 마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마취과 김민수 교수님이 전신 마취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마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사랑해, 헬렌. 곧 만나자라고 말했죠. 오전 8시 정각에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과 승모판막 치환술을 동시에 하는 복잡한 수술이라 15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긴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대기실은 생각보다 쾌적했어요. 편안한 소파와 개별 테이블,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됐죠. 커피와 차, 간단한 샌드위치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모두들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수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1시간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관상동맥 우회 1차 완료했습니다. 현재 2차 우회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세히 보고해줬어요. 오후 2시경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호사가 나와서 판막 손상이 예상보다 심해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차근차근 처리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설명해줬죠. 저는 30년 의사생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수술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신뢰가 갔어요. 오후 4시 이준호 교수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로 추가 판막 문제를 발견해서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과는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면서도 환자 가족을 위해 직접 설명하러 나오신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오래 앉아 있으니 산책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옥상 정원이 아름다워요. 수술 진행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라고 권해주더군요. 심지어 담요까지 가져다 주며 추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15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지만 의료진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거죠. 이준호 교수님이 다시 나오셔서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라고 물어보니 보통 2-3시간 후면 의식을 회복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화도 가능할 거예요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15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2시, 마크가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마크는 처음에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제 얼굴을 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헬렌, 수술 잘 끝났나? 목소리는 쉬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회복실 담당 간호사 박미영 씨가 즉시 다가와서 마크님, 수술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24시간 1대1로 전담 간호사가 배치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이었어요. 놀라운 건 회복실의 시설이었습니다. 최신 모니터링 장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공기 정화 시스템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죠.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를 수시로 체크하면서도 환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간호사가 수술 직후라. 물은 조금씩만 드셔야 해요라며 얼음 조각을 입에 넣어줬어요. 너무 급하게 드시면 구토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녹여서 삼키세요라고 자세히 설명해줬죠. 새벽 4시경 이준호 교수님이 회진을 돌러 오셨습니다. 마크님, 컨디션 어떠세요? 가슴 통증은 없고요? 라고 물어보시더니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새로 만든 혈관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마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도 시설이 훌륭했어요. 각 침상마다 독립된 공간이 있고 면회객을 위한 별도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죠. 가족이 24시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만난 간호사 김은주 씨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마크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보통 이런 큰 수술 후에는 2-3일 정도 힘들어 하시는데 벌써 이렇게 회복하시다니라며 놀라워했어요. 재활치료도 바로 시작됐습니다. 물리치료사 이소연 씨가 와서 수술 후 24시간이 지났으니 조금씩 움직여야 해요. 혈전 예방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마크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더니 침상 옆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켰어요. 식사 관리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와서 심장 수술 후 식단은 저염식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맛도 중요하니까 최대한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죠. 실제로 나온 식사는 저염식인데도 정말 맛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심리 상담 서비스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최은영 교수님이 와서 큰 수술 후에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워요. 언제든 힘들면 말씀하세요라고 했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전인적 의료였죠. 호주에서 온 저희 자녀들 데이비드와 사라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병원이 정말 괜찮을까? 라며 걱정했던 아이들이 병원 시설과 의료진을 보고는 와, 이거 완전 최첨단이네라며 감탄했어요. 특히 사라가 엄마 간호사들이 정말 친절해. 우리가 영어 쓰는 것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도 뿌듯했습니다. 마크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술 3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준호 교수님도 이 정도 회복 속도는 흔치 않아요. 한국 의료진의 체계적 관리와 환자분의 의지가 만나서 나온 결과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 마크의 회복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의 교류도 흥미로웠어요. 옆 침상의 일본인 다나카 씨는 한국 의료기술이 일본보다 앞서 있어요. 저도 도쿄에서 수술받다가 여기로 왔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싱가포르에서 온 왕 씨였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심장 수술 받으러 한국에 와요. 성공률도 높고 비용도 합리적이거든요라고 설명해줬죠. 이 병원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는 매일 진행됐어요.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이소연 치료사는 마크님이 정말 모범 환자세요.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하시거든요라고 칭찬했습니다. 마크도 운동하고 나면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져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번 2주차에는 병원 밖 산책도 허락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둘러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계절이 가을이라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고 분수와 벤치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여기가 정말 병원 맞나? 공원 같아라고 마크가 말할 정도였어요. 병원 카페테리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라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환자 가족들이 지루하지 않게 식사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 전통차와 중류는 환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마크는 호박죽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라며 매일 주문했어요. 이번 3주차부터는
서울 시내 구경도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팀장님이 컨디션이 좋으시니 짧은 외출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허락해 주셨거든요. 명동과 인사동을 둘러보는데 도시의 활력과 질서에 놀랐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어요. 새벽부터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운동하는 시민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강한지 알겠어라고 마크가 말했습니다. 공원 시설도 훌륭했고 강변 풍경도 아름다웠어요. 전통시장 구경도 재미있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갔는데 상인들이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서 오셨어요? 라며 관심을 보이고 친절하게 대해줬죠. 한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병원에서 나오셨구나. 이 사과 드세요. 몸에 좋아요라며 사과를 선물로 주셨어요. 마크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처음 만난 외국인한테도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라며 감동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거든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마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조금 힘들어하는 걸 본 한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세요라며 영어로 말하더군요. 이번 마지막 주에는 퇴원 준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들이 호주로 돌아가신 후에도 관리하실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운동 방법, 식단 관리 약물 복용법까지 한글과 영어로 된 자료를 준비해 주셨죠. 이준호 교수님도 한국에서의 치료가 끝나더라도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메일로도 상담 가능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겠다는 약속에 저희 가족 모두 감격했어요. 한 달간의 입원 생활을 돌아보니 단순히 병을 치료받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호주로 떠나는 날, 김소영 팀장님과 간호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마크님 건강하게 잘 가세요. 호주에서도 꾸준히 관리하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라며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인사해줬어요. 마크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15시간 비행 후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도 마크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받은 치료 덕분인지 예전보다 컨디션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친구들도 마크의 건강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귀국 후 첫 번째 정기 검진에서 담당 의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수술 결과는 처음 봅니다. 혈관 문합 상태도 완벽하고 심장 기능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네요. 한국에서 받아온 의료 기록을 보더니 정말 대단한 의료진이군요라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속한 시드니 의사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강연장에는 심장내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의사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라고 말했더니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보험 승인 전에도 환자 생명을 우선시한다는 부분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죠. 강연 후 여러 동료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우리도 한국 병원과 교류를 검토해봐야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한국에서 연수받을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지역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기자는 호주 의사가 한국에서 치료받은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의료 선진국이란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철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답했죠. 마크도 변화가 컸어요. 평생 아시아 의료를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다. 이제는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라며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6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호주 의사는 이 정도 회복이면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마크의 성공 사례는 호주 의료계에서도 화제가 됐죠.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의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한국 덕분에 남편이 살았으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닌 관광객으로 말이에요. 이준호 교수님과 김소영 팀장님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죠. 1년 전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마크님이 건강하게 지내신다니 저희도 정말 기뻐요. 이런 순간을 위해 의사가 된 거거든요 라며 웃으셨어요. 그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의료 선진국은 기술보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의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료 관광이라는 말이 있지만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곳이에요 라고 말이죠. 마크와 저에게 한국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